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장중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지만 마감 때는 그래도 지수는 플러스의 장을 마쳤습니다. 보다시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은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팔았고요. 코스피에만 1,400억의 비차익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도 약 1,500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개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이 시장에 좀 유동성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고, 현재 예탁금이 65조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약 10조 원 이상이 플러스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되면 한 80조, 좀 더 들어온다. 그럼 100조 원대까지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밝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초입 국면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코스피로 볼게요. 주봉상으로 언제적하고 유사하냐면, 우리가 그 코로나 터지고, 예, 본격적으로 예, 주식을 예, 주린이라고 하죠. 예, 주린이들이 여기서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때 많이 들어왔고요. 좀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요때 많이 들었어요. 요때 거의 한 70%, 70%가 대부분 다 여기 때 들어왔고요. 요때는 거의 뭐 2, 30%, 여기 초기 들어온 사람들은 뭐 한 5%도 안 될 거예요. 거의 겁나서. 그래서 조금 빠른 사람이 여기서 한 20, 한 5%. 나머지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타점에서 예, 포모 더 이상 이제 나만 이제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의 70% 이상, 뭐 60% 정도 잡을게요. 60에서 70%가 요때 올라왔습니다. 요때 지수가 2,500에서 3,300으로 올라가는 요 타임에서 엄청난 유동 자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그때 네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예, 네카오가 그렇게 급등을 했던 요때 예,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이 어느 정도냐면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조금 조정 국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에서는 여기 조정 후에 3천이니까 심리적 지지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조정 후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예, 이렇게 한번 올라서 3,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때 상당한 유동성 장세가 터질 수 있습니다. 예, 엄청난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현재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이 들어올 때 예, 차익 실현을 나서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좀 매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외국인과 기관은 좀 흔들어 줄 것 같아요. 예, 3천선 위아래로 조금 왔다 갔다 흔들어 주고 좀 기간 조정, 단기 좀 올라왔으니까 기간 조정을 좀 원하는 거고, 그 정도 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예, 또 외국인 기관이 또 초반에는 매수하다가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개인들이 사면 생각보다 좀 슈팅장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슈팅장이 나오면 주식이 금방 부러져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뭐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뭐 간접 펀드가 좀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꽤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투자 말고 좀 간접 투자로 해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좀 나아졌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펀드나 예, 이렇게 간접 펀드 형식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또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2005년에서 2008년 초까지 한 3, 4년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카카오톡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엄청나게 또 올라가죠. 예, 앞으로 네카오 좀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유동성 증가, 엄청난 자금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뭐 추경 통과해가지고 전 국민 예, 좀
현금 살포가 될 것 같은데 이래저래 효과가 보통 이제 한 1개월에서 2개월 이 정도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돈이 풀리면 아무래도 증시나 부동산이나 둘 다 올라가는 게 최근 트렌드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부사장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내용은 머크와 특허 논의 완료했다. 더 이상 문제 없다. 키투르다 SC는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태현 부사장이 머크와 월 2회 이상의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특허 대응 논의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특허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요. 뭐 BTAB 결정문을 봐도 청구인 머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크 쪽에 손을 좀 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10월 달에 나오는 거는 일정의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파마하고 10곳 이상하고 지금 물질 이전 계약 논의를 하고 있다 해서 10월 달에 출시되는 거는 이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태현 부사장이 바이오 USA에서 포주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용 보면은 뭐 계속해서 특허 문제라고 해서 특허 심판원이 뭐 소송을 진행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소송은 2027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머크의 제품을 팔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상용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40개에서 50개 글로벌 제약사가 미팅을 가졌고 이 중에서 MTA 물질 이전 계약을 10건 정도 논의 중이라는 거니까 이 10건이 나중에는 이제 또 다시 에로를 해서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앞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전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에 좀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왜 웨어러블 기기를 할까라고 얘기를 좀 알아봤는데 보시면은 이게 그 병원에 가지 않고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약물을 투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의성이 좋습니다. 기존에 그 주사 맞으면 보통 뭐 1시간에서 거의 뭐 2시간 정도 이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SC 제형으로 한 5분 안에 이제 맞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여기다가 웨어러블까지 하면 한 3분, 3분 정도면 충분히 혼자서 집에서 처방전만 받아가지고 집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플랫폼,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개념의 그런 플랫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규 플랫폼은 기존의 SC 제형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알테오젠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라는 포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기술을 같이 MOU를 맺었지만 상당히 개발이 좀 빨리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의 벡톤 디킨슨이 거의 세계적으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1위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투르다의 SC가 상용화도 되지만 좀 더 집에서 만질 수 있고 이런 플랫폼 기술까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의 전망 또 매출 이런 것들이 엄청 커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기술을 같이 넣는다라고 하면 상당한 좀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하지만 주식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답답하실 겁니다. 뭐 시간이 좀 필요해요. 주식은 자기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급해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의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많은 곳들이 지금 한번 써보자 MTA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기술 수출을 할 것이고 1년에 최소 2건 이상의 기술 수출을 앞으로 향후 최소 5년 동안 5년 동안
하루 1년에 2건씩의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테오젠의 모든 기술이 주가에 반영되는 이런 시기가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특히 SC 제형 키트루다 SC가 나오는 시점부터 제 생각에는 엄청난 주가 탄력을 받아낼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6월달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뭐 추가수 기술 수출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알테오젠은 10월 달과 그 이전과 10월 후의 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그래프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한 9월부터나 10월 초에는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알테오젠의 목표가는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전무후무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지금은 뭐 시장이 아직은 20조라는 시가총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숫자가 찍히는 순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 주가 탄력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박스권의 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요 그림이 길면 길수록 주가 상승폭이 더 커진다라는 게 주가의 보통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는데 어차피 회사의 그 성장은 다 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픈북이에요. 어차피 올해 뭐 1,1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찍힐 거고, 내년에 4천억 이상의 매출이 찍힐 거고, 영업이익이 찍힐 거고, 내후년에는 뭐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엔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숫자가 찍히는 기업인데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코스맥스 얘기할 때 1년에 50%씩 성장하는 기업이 왜 떨어지느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시면 코스맥스 주봉인데, 코스맥스가 이때 좀 올려놓고 빠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50%씩 증가해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또 50%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떨어지느냐? 기관 공매도죠. 뭐 기관 애들 매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건데,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중국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런 걸로 이제 떨어뜨렸는데, 결국에는 뚫고 가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뭐냐면 실적이 찍혀요. 이렇게 코스맥스가 실적이 계속 1년에 50%씩 계속 50%씩 늘어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요거를 과거에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난짓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건데,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알테오젠이 바닥에서 얼마가 올랐습니까? 당연히 이런 휴지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좀 모은 다음에 숫자가 또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부터 계속 숫자가 찍힐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산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시드 이제 뭐 여기 삼성바이오처럼 위탁 생산이나 했지, 이렇게 로열티, 글로벌 기업한테 로열티를 받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낯설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여의도에 애널리스트가 없습니다. 바이오 애널이 거의 없어요. 또 오랫동안 바이오 섹터가 죽었기 때문에 다 이직하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애널이 없습니다. 그나마 신한의 엄민용이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외치고는 있지만, 혼자 외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좀 이런 기업들을 좀 더 공부해서 또 외쳐줘야 100만 원도 가고 이렇게 가는 주식인데, 아무튼 엄민용이는 73만 원 정도를 외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 정도 갈지 안 갈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런 작년에 상승에 따른 이런 신에너지를 좀 비축하고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하지만, 요게 길어야 10월달이라는 겁니다. 10월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SC가 이제 출시돼가지고 품목화가 나와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그 기대감과 실제로 들어오는 로열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뭐 소득 좀 차등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자들이 한 50만 원까지 뭐 받고, 뭐 일반 국민은 보통 한 2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4인 가구면은 뭐 좀 더 받겠죠. 아무튼 뭐 반대도 많고 뭘 말이 많은데, 일단 돈 푸는 거는 증시로만 보자고요. 증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비도 좀 살아나고 경제도 좀 살아나면은 증시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도 좀 빨리 시행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계속 새로운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증시는 크게 부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끝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상당히 크게 옛날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1차 파동 이후에 나오는 2차 파동, 요게 됐습니다. 1차는 긴가민가 해서 잘 못 올라가요. 근데 2차 파동은 엄청난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너무 짧게 올라가지 말고 저는 이렇게 누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워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년, 4, 5년 이런 그림도 나오려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펀드 요게 더 활성화돼야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저기 전까지 요런 거죠. 미래에셋에서 디스커버리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간접 펀드로 돈이 들어왔을 때의 경우고, 돈이 안 들어오고 그냥 직접 투자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겁니다. 바로 요거죠. 이렇게 됩니다. 임팩트는 좋은데 빨리 꺼져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차라리 옛날에 간접 펀드로 들어와서 계단식으로 오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더 낫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보다는 고점 뺏기는 거는 뭐 영약관화 하고요. 충분히 우리나라가 그동안 눌려있던 그런 울분이 지금 토해지는 그런 시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식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쫓아가는 순간 또 빠지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종합지수는 3,500, 4,000인데 나는 마이너스 되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성장성이 없다 이러면은 나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재료가 있고 내가 처음에 샀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가에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조금씩 이 섹터들로만 움직였다고 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작은 호재도 크게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금 초입 국면이라는 거, 3천 맞고 다시 거꾸러지던 이런 장세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주필승 소통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시겠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초입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